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고강도 경제 제재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미 법무부가 불법 체류자 체포 과정에서 국경을 벗어나더라도 직접 체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유명 관광지 가운데 한 곳인 빅서에서 발생한 산불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LA 보이라이츠 냉동 창고 화재 정화 작업과 관련해 시당국이 정한 시한을 리니지 로지스틱스 측이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출산을 위해 난자 냉동을 선택하는 여성이 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인 한계와 비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멘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힘겨루기가 길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을 겨냥한 고강도 추가 경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 있는 태도로 장기 배치 논란이 일고 있는 항공모함 에브라햄 링컨호에는 별 문제가 없다면서도 임무 교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등을 요구하며 버티기에 나선 가운데 전쟁 장기화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재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상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방공미사일 재고 등이 급감하면서 무기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he Iranians sometimes make commitments that they don't honor. They make a deal, they don't honor the deal. 결국 미국이 이란의 자금줄을 압박하기 위해 다음 주에 추가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의 경제적 고립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군사적 중심의 대응으로는 돌파구 찾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를 유지 강화하면서도 이란 지도부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막기 위한 새로운 금융제재 조치 등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특유의 과장된 화법으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Pretty soon I'll be declaring the Hormuz Strait a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중동에 장기 배치된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승조원들이 열악한 환경에 내몰렸고 투신자까지 나왔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공모함 교대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That ship is moving right now, or very shortly, and it's being replaced with another very similar ship. 링컨함을 대체할 태평양 지역의 조지 워싱턴함이 중동으로 이동 중인데 임무 교대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호르무즈 해협 내 아랍에미리트 유조선 피격 사건에 이어 미국의 고강도 제재 방침이 알려지면서 국제유가는 1% 중반 정도 상승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혹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중에 외국인들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정부가 이런 외국인 유공자 80명에게 훈장을 추서했지만 후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장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MBC가 광복 81주년을 앞두고 정부가 유족 미상이라고 밝힌 외국인 독립유공자 3분의 후손을 찾아냈습니다. 정혜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일제강점기 미국의 외교관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을 촉구하고 국무장관에게 지원을 호소하는 등 한국의 독립운동에 앞장선 제임스 헨리 로버츠 크롬웰. 정부가 2015년 건국 포장을 추서했지만 후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11년간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광복절을 앞두고 취재에 나선 MBC는 미국 네바다주에 사는 손자를 찾아냈습니다. I was surprised, but I was pleasantly surprised.
I didn't know that he was that involved with Korea. I was very proud of my grandfather for his accomplishments. 미국 상원 의원으로 3.1운동 당시 의회에서 한국 독립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고 호소문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는 등 독립운동을 펼쳐 2015년 건국 훈장에 추서된 셀던 파머 스펜서. MBC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증손자는 온 가족에게 큰 선물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My brothers were surprised. I have 3 sons. They were surprised. So, it's a gift to us. 역시 미국 상원 의원으로 의회에 한국의 독립 안건을 제출하고 대통령에게 한국 문제 해결을 촉구해 건국 포장을 받은 찰스 스폴딩 토마스. MBC의 연락을 받은 후손은 역사 공부 도중 우연히 이 같은 사실을 접해 알고 있었지만 후손 신청 절차가 어려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n't know how to get my grandfather's birth certificate. Bill probably would. My father's, but he's deceased. So, I'm not sure what the process is on that either. 이들은 모두 훈장 추서 후 11년이 지나도록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re was no effort to contact the family or anything as far as I understand. MBC는 이들 후손들이 훈장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보훈부에 관련 정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미 법무부가 남부 국경 일대에서 미군이 불법 체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새로운 법률 해석을 내놨습니다. 법무부 법률고문실은 국방부가 관할하는 이른바 국가방위구역 NDA에 무단 침입한 사람이 체포되기 전에 구역 밖으로 빠져나가더라도 미군이 직접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포시 코미타투스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군의 국내법 집행 활동이 제한되지만 법무부는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지휘관의 권한에 따른 체포는 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멕시코와 맞닿은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텍사스주 국경 일대에 현재까지 6곳의 국가방위구역을 지정했으며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무단 침입한 사람은 군이 붙잡아 법 집행기관에 인계할 수 있으며 지난해 4월 이후 군사시설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수천 명이 기소됐습니다. 한편 이번 해석에 따라 남부 국경 지역에서 미군의 이민 단속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표 관광지 빅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닷새째 확산하면서 500채가 넘는 건물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소방국에 따르면 몬트레이 카운티에서 발생한 팀버 산불은 오늘 기준 4,545에이커를 태웠으며 진화율은 여전히 7%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약 3,000에이커였던 피해 면적이 사흘 만에 1,500에이커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불길이 주택과 하이웨이 방향으로 번지면서 현재 503채의 건물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소방국은 1번 하이웨이를 넘어 불길이 해안 쪽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으며 아직 건물 피해나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산불로 빅서 일대에는 대피령과 대피 경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구간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The River Inn and so many of the other neighboring businesses, we switched gears from serving tourists to thinking of everything we can do to serve the community. To hear that they're running out of gas, they need ice because they're without power. Some of the water systems have been damaged, so we're sending down bottled water, paper plates because they can't do dishes. 산불로 네펜데 레스토랑과 알릴라 벤타나 빅서 리조트, 에살렌 인스티튜드 등 유명 관광시설이 문을 닫고 관광객과 직원들을 대피시켰으며 파이퍼 빅서와 줄리아 파이퍼 번스 등 주요 주립공원도 폐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주택과 주요 시설 보호에 집중하는 한편 산불이 시작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LA 보일하이츠 냉동창고 화재 이후 2달 가까이 이어진 정화 작업이 시당국이 정한 시한 안에 마무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리니지 로지스틱스 냉동창고에 남아있던 부패 음식물의 약 93%가 제거됐지만 아직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LA시는 앞서 부패 음식물을 45일 안에 모두 제거하도록 명령했으며 오늘 오후 5시를 마감 시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은 일부 개선됐지만 주변에서는 여전히 악취와 함께 쥐와 파리 등 해충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A시는 업체가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벌금 부과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하지만 리니지 측은 공식 작업 시작일이 지난달 7일이어서 실제 마감 시한은 오는 20일이라며 남은 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말리부시가 산불 위험이 크게 높아지자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화재 위험 지역에 노숙자 캠프를 강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말리부시 의회는 지난 10일 산타모니카 산맥의 식생 수분 함량 LFM이 위험 기준인 65% 아래로 떨어지자 비상사태 선포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최근 LFM은 63%까지 떨어졌으며 60%에 이르면 살아있는 식물도 마른 식물처럼 쉽게 타 산불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산불 고위험 지역의 노숙자 캠프는 기존의 긴 사전 통보 절차 없이 이르면 하루 안에 철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말리부에서는 지난 2021년 이후 노숙자 캠프 관련 추정 화재가 41건 발생했고 올해도 2건이 보고됐습니다. 현재 말리부의 노숙자는 27명, 텐트와 차량 등 임시 거처는 16곳으로 집계됐으며 비상사태는 산불 위험이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유지됩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해 곳곳에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30분쯤 오클랜드 동물원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했으며 산바테오와 버클리, 산호세 등 여러 지역에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And him, obviously, first of all, let's get him out, get him ready, get him dressed. Like a big boom, and I was like, what was happening here? And then I went outside, and it said earthquake, and he said yes. 이후 여진도 잇따랐고 선로 점검을 위해 열차 운행도 일시 중단되면서 출근길 열차가 최대 2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이 대형 지진 위험이 높은 헤이워드 단층 인근에서 발생하면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헤이워드 단층은 오클랜드와 버클리, 프리몬트 등 인구 밀집 지역을 지나며 연방지질조사국은 오는 2043년까지 인근 단층에서 규모 6.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33%로 추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헤이워드 단층에서 규모 7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최소 800명이 숨지고 18,000명이 다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대지진의 전조라는 근거는 없다며 평소 비상용품과 대피 요령을 점검해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임 LA 총영사에 정강 주 에티오피아 대사가 임명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공관장 인사를 발표하고 이달 말 귀임하는 김영환 현 총영사의 후임으로 정강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1969년생인 정 신임 총영사는 1998년 외무고시 32회로 외교부에 입부해 필리핀과 러시아, 미국, 터키 등 주요 재외 공간에서 근무했습니다. 특히 외교부 재외동포 과장과 해외안전관리 기획관, 영사안전국장 등을 거치며 재외동포 업무와 해외 사건 사고 대응,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한편 김영환 현 LA 총영사는 4년 5개월 동안 LA 총영사관을 이끌었으며 오는 26일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임할 예정입니다.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미래를 위해 난자를 미리 얼려두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연방하원 의원도 자신의 난자 냉동 과정을 공개해 관심이 커졌는데요. 하지만 난자를 얼려둔다고 미래 임신과 출산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하기 전에 어떤 점을 따져봐야 하는지 이효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를 급속 냉동해 수년 뒤까지 보관합니다. 미래의 임신 가능성을 남겨두기 위해 선택하는 이른바 난자 냉동입니다. 최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연방 하원 의원도 난자 냉동을 선택하고 그 과정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This is a choice that I am making to feel more in control of my life.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당장 출산 계획이 없는 여성들에게 난자 냉동은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냉동된 난자를 해동해 정자와 수정시키고 배아로 성장하면 시험관 시술, IVF를 통해 자궁에 이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난자를 얼려뒀다고 해서 미래의 임신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One of the downsides of freezing eggs is that there's still a lot of unknowns. We don't know if they're going to successfully fertilize. We don't know if the embryos are going to grow. 난자 채취와 냉동에는 한 차례 수천 달러가 들 수 있고 이후 별도의 보관 비용까지 발생하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난자 냉동을 고민하는 시기는 주로 30대 초중반으로 경력을 쌓는 동시에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도 큰 시기와 겹칩니다. 때문에 미래를 위한 선택지를 넓히는 방법이지만 경제적 부담까지 고려하면 누구나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They're thinking about it in maybe their late 20s, their early to mid 30s. That's when they're moving up in their career. They're seeing if they can pay rent or buy a mortgage. 전문가들은 난자 냉동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전문의와 상담해 자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고 성공 가능성과 비용 등 현실적인 한계까지 충분히 따져본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살모넬라균 오염 우려로 리콜된 계란 1,900만여 개에 대해 FDA가 최고 수준의 위험 등급을 내렸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미드웨스트 폴트리 서비스가 지난달 리콜한 계란을 가장 심각한 단계인 클래스 1으로 격상했습니다. 클래스 1은 해당 제품을 섭취할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나 사망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최고 수준의 리콜 등급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17개 주에서 98명이 살모넬라균에 감염됐고 이 가운데 26명이 입원했으며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리콜 대상은 크로거와 심플 트루스 등 여러 브랜드로 판매된 계란으로 판매 기한이나 권장 소비 기한이 7월 20일부터 8월 17일 사이인 제품입니다. 해당 계란은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등 6개 주에서 판매됐으며 FDA는 리콜 제품을 먹지 말고 버리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이처메릭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여름 더 강력한 피부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름 더 강력한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뜨거운 한여름 셀리온의 속 시원한 세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GF7 앰플 세럼 크림과 탈모번지 샴푸, 바디워시와 바디 세럼까지 모든 화장품 반값 대세일. 그리고 유한 건강 생활에 전 녹용 홍삼을 비롯한 모든 건강식품을 2개 사면 하나 더, 2개 사면 하나 더. 213-738-1188 셀리온.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한국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를 포함해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추가 신규 택지는 이르면 다음 달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주택 공급 대책에서 빠진 서울 용산 어린이 정원에 대한 질문에 어린이 정원은 좁은 개념이라고 답했습니다.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염토 정화와 미군과 협의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집을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빠르게 하겠다. 그래서 현재 지난 몇 년 동안 공급 절벽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토차관은 구체적인 부지를 언급했습니다. 용산공원 전체 100만 평 중 어린이 정원은 9만 평 정도라며 녹지를 보존하며 주택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환받은 부지들이 있습니다. 네, 뭐 이번에 캠프킴도 하고 있지만은 예, 뭐 대사관 숙소라든지 반환된 부지들이 있고. 전문가들은 상업지구로서 기능도 고려해 개발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핵심지에 주택 공급이 현실화되면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줄 걸로 기대했습니다. 만약에 용산에 6만에서 8만 호권의 입주 물량이 발생한다고 하면 상당한 공급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그린벨트 활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훼손돼 그린벨트 역할을 못하는 땅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용산 개발과 그린벨트 모두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 서울시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도심 녹지를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다음 주 오세훈 시장을 만날 예정이라며 협의를 계속하겠다면서 서울시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신규 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지난달 경기 성남에서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자신이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접하자 곧바로 흉기를 구매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흥준 기자입니다. 마스크에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법원 구속심사에 나온 50대 김모 씨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헤어진 연인 살해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범행 계획하셨나요? 송치 소식 듣고 흉기 구매한 거 맞습니까? 김 씨는 지난달 5일 새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주택가에서 헤어진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범행 뒤 자해한 김 씨는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하면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실에 앉은 김 씨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김 씨 휴대전화에서 나온 증거는 달랐습니다. 포렌식 결과 김 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자신이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송치됐다는 검찰 문자 메시지를 받고 그날 밤 11시쯤 온라인 쇼핑몰에서 흉기 한 점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흉기가 실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형사처벌이 임박하자 앙심을 품은 김 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혐의도 형법상 살인보다 처벌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친 뒤 송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흥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얼마 전 한 부부가 메디케일 자격 문제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두 분의 소득은 메디케일 기준 이하였지만 CD와 개인 은퇴 계좌인 IRA를 합치면 자산이 $3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케어를 포기해야 하나요?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많은 분이 자산 기준을 넘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산의 금액뿐 아니라 자산의 종류와 보유 형태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2026년부터 일부 시니어 메디케어 프로그램에는 자산 기준이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일반적으로 1인 13만 달러이며 가족 한 명이 추가될 때마다 6만 5천 달러가 늘어나 부부는 19만 5천 달러입니다. 다만 현재 거주하는 주택 한 채와 자동차 한 대, 가재도구와 일부 은퇴 계좌 등은 조건에 따라 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총 자산만으로 자격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객도 전체 재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자산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메디케어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자산과 소득을 분석한 후 메디케어 규정에 맞는 일시납 즉시 헌금, 즉 스피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스피아는 목돈을 보험회사에 맡기고 매달 또는 매년 일정한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자산의 일부를 스피아로 전환하면 목돈을 정기적인 연금 소득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후 새롭게 받는 연금과 다른 소득을 함께 계산해 메디케어 자격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실제 상담 사례 중에는 70세 고객이 이미 세금을 낸 일반 자금으로 스피아에 가입해 매달 $1,000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험회사가 매달 받는 금액 가운데 원금을 돌려받는 부분과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한 결과 약 $200만 과세소득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고객은 해당 계약 자료와 소득 내역을 제출해 비용 분담금 없이 풀 메디칼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비율은 가입자의 나이와 연금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스피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메디케어 소득 반영 여부도 개별 심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 상담한 부부 역시 스피아에서 발생하는 연금 소득과 다른 소득, 건강보험료와 인정되는 의료비 공제 등을 함께 계산해 메디케어 자격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일정 금액의 의료비를 먼저 부담하는 비용 분담 방식으로 메디케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 분담금은 개인의 소득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다만 모든 즉시연금이 메디케어 자격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기간과 계약 조건이 관련 규정에 맞아야 하며 가입자가 연금을 모두 받기 전에 사망했을 때 남은 금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상품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 지급액만 비교해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메디케어이 없어도 일반적인 병원 진료는 메디케어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메디케어 보장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메디케어이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산 기준을 맞추기 위해 두 번째 주택이나 임대용 부동산의 명의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는지 문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명의만 바꾼다고 해서 해당 부동산이 자동으로 본인의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주택의 명의를 법인이나 리빙 트러스트로 변경하더라도 본인이 법인을 소유하거나 트러스트 자산을 계속 통제한다면 여전히 본인의 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메디케어는 시설 입소 전 30개월 동안 이루어진 자산 이전을 확인합니다. 자산을 자녀나 다른 사람, 법인 또는 트러스트의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에 따라 장기요양 비용에 대한 메디케어 지급이 일정 기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산 이전 사실을 숨기거나 소유권과 매매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경우 메디케어 자격의 거절이나 종료, 지급된 비용의 환수, 사기 조사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시니어 메디케어를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산의 종류와 보유 형태, 소득과 공제 항목을 정확히 살펴보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격을 유지하려는 마음에 자산을 서둘러 즉시연금이나 법인, 리빙 트러스트로 옮기는 것도 위험합니다. 메디케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을 감추거나 명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재산과 소득을 사실대로 공개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즉시연금 가입이나 부동산 명의 변경은 메디케어 자격뿐 아니라 세금과 상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산이 기준을 넘었다고 먼저 포기하거나 성급하게 이전하지 말고 관련 규정과 계약 조건을 정확히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8월 14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